오늘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여러분들 뒤쪽에 보이는 이곳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뒤로 하고 많은 2030,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한, 대학생 중심으로 한 많은 시민들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3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피켓, 이게 여기에 들고 있는 피켓 그대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6.3 선거는 전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알려진 공개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는 있을 수도 없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커플링 지역, 커플링 투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 수가 다른 두 지역에서 1위와 2위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똑같이 나오는 사례가 10군데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사전 관내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3,030표, 송도 2동에서 얻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 역시 똑같은 3,030표입니다. 그리고 2위 국민의힘 유정보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송도 1동에 1,440표, 송도 2동에서 얻은 표도 역시 1,440표. 아시다시피 송도 1동과 송도 2동은 인구수가 다르고 유권자 수가 다릅니다. 유권자 수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보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송도 1동과 2동에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확률에 이르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전국에 무려 10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민영배 후보와 그리고 이정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 역시 무려 3지역에서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발생한 사전투표에서 A 후보와 B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인구수도 다르고 유권자 수가 다른데 동일한 득표수를 얻을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 5억 9천만 분의 1 곱하기 6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로또 당첨되는 것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금방 말씀드린 사전 관내 투표에서 A 후보와 B 후보가 유권자 수도 다르고 인구수가 다른데 동일한 득표수를 얻는다는 것은 매주 로또 당첨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런 똑같은 득표수 얻은 곳은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으며 당일 투표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독 관내 투표만, 즉 사전 투표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은 모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사전투표에서는 컴퓨터로 세팅된 이미 몇 표를 얻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바로 조작선거였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런 확률이 지금 대한민국 6.3 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빼앗긴 것이고 참정권, 헌법에서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서야 밝혀졌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관한 너무나도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덮고 갔고 선관위에서 역시 외면하고 넘어갔을 뿐인데 이번에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 행사하고 싶었고 참정권을 행하고 싶었지만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떤 반에 어떤 학교에 학생이 1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가 80장밖에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험을 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명 학생이 있는데 시험지는 80장이 20명은 시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채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던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 중에서 유권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당당한 참정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박찬대든 아니 미안합니다. 오세훈이든 정원호든 간에 찍고 싶었는데 찍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선거가 아닙니다. 명백한 부정선거고 전면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사유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대학 입시시험, 수능시험을 치더라도 시험 시작 시간이 있고 시험 끝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상 다 알다시피 저녁 6시면 선거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송파구에서는 밤 10시까지 투표를 했습니다. 이미 6시가 지나면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후보 당선 유력 다 발표가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을 치는데 정답지가 발표되고 난 뒤에도 계속 시험을 연장해서 실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종료 시간이 끝났어요. 정답지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학생은 계속해서 시험을 본다는 게 이거는 부정시험 아닙니까? 대학 입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투표권입니다. 그 투표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오세훈 후보 당선, 정원 후보 낙선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면적인
재선거 실시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의 낙선 역시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세훈 후보든 정원호 후보든 누구를 지지 반대를 넘어서 그 이전에 시험 자체, 다시 말하면 6.3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서울시만 재시험을 재선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지만, 처음에 선관위는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또 정정 보도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50개가 아니라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그 뒤로는 무려 전국적으로 16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전국적 보상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22개 투표소에서는 전국이 다 부정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은 기다리다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권자분은 내 투표권 행사하고 싶은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투표 못한 유권자에게 1억으로 보상해 주겠습니까? 10억으로 보상해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최악이다. 대학 입시를 치고 싶었는데도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은 있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민주주의의 꽃 투표권을 박탈당한 이 사실은 우리 첨단 대한민국이 저 미개국에 해당되는 그런 너무나도 부실을 넘어서 부정선거가 그동안 너무나 만연했고, 이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이제 드러났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은 선관위는 범죄자 집단이 됩니다. 이미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책임자의 사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만약에 전면적인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고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4,400만 유권자의 이름으로 전면적인 재선거를 다시 한 번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전면 재선거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랬듯이 1960년에 있던 4.19 혁명처럼 제2의 4.19 혁명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요구는 아시다시피 6월 3일날 선거 이후로부터 오늘 9일째가 되는 6월 12일 이 시간까지 뒤에 둘러보시면 끊임없이 시민들과 청년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요구하면서 순수한 시민들이 모였고 자발적으로 모였고 어느 누구도 연설을 하거나 또는
주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인 시민과 선량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책임자들은 이재명 정권 마찬가지로 절대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 전면 재선거,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 이 요구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5,200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빼앗긴 참정권, 투표권을 되찾기 위한 주권 회복 운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가 모두 발언이고 기자회견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고된 것은 바로 선관위의 계속되는 변명과 거짓말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폭로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이틀 전 6월 12일 날 아시다시피 개혁신당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함과 투표용지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법원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증거 보전 신청된 투표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그 함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선관위에서 말하기를 6월 9일 날, 즉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이틀 전 6월 9일 날 폐기업체를 통해서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폐기했다고 했지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상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증거물은 바로 언론에 나오고 증거 보전 신청은 바로 그 증거물 원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은 선관위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역시 사과와 동시에 명명백백히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번에 제보받은 수많은 부정선거의 물증 자료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선관위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인명부, 투표 인명부를 전부 다 까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조작되었는지, 얼마나 부정서가 많았는지 모든 그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까봐야 됩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이 7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경찰과 검찰의 선관위는 한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언제나 경찰과 검찰은 선관위 편을 들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200건 가까이 있었지만 150대 빵
150대 빵으로 모두 패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고소하게 된 피고소인이 바로 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인데 선관위원장이 바로 판사입니다. 이 말은 오늘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체코가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체코 선수가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많은 고소고발을 했지만은 법원에서는 바로 선관위원장이 법관입니다. 겸직합니다. 판사 카르텔이 되어 있어가지고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확보하고 제시해도 그걸 증거 자료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대한 소송은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바로 선관위원장이 서울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판사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곧 선관위를 한편이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억울한 시민들, 국민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 6.3의 부정선거에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부정선거의 결과 증거가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물증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선거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당선되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정원 후보에 비해서 얻은 득표수를 계산해보니 투표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당락이 바뀌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그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못한 참정권 박탈당한 서울 시민들은 투표 권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모든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6.3 선거는 지방선거 및 국회 보궐선거 모두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청년들은 이미 9일째 이곳 올림픽 공원 이곳에 모여서 밤낮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없습니다. 여당 야당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고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아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시 실시하자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어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이 해외 가고 없는 사이에 이곳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과격하다, 경찰에게 모욕감을 준다 이러면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의사까지 비쳤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곳에 단 한 건의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유일한 무기는 진실이라는 무기만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빼앗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이 바로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하자는 것이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있는 박찬대 후보와 유정보 후보의 동이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고 유권자 수가 다른데 득표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로또를 매주 당첨되는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소존 한 표는 쓸모작이 없어졌고 컴퓨터로 이미 통계적으로 조작되어 세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수개표를 통해서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는 걸 없애자라는 요구입니다. 이미 전국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고등학교, 부산 사상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시면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너무 많이 옵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6.3 선거는 천문학적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간에 진실을 알려서 입점해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이제 끝내고 언제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이냐 이런 싸우고 소모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어가지고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옆에 계시는 우리 707 특임단장 바로 김현태 단장과 함께 이번 6.3 선거 부정선거 선포하고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저희들은 앞장서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을 대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상자가 선관위에서 거짓말한 것을 폭로하는 이것은 청년들에게 맡겨놓으면 사법적인 혹시라도 형사처벌이라든가 법적으로 피해를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대신 나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곳에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난 이 시민혁명은 모두가 자발적인 청년과 학생들 중심입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이런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반대해야 됩니다. 제 선거를 반대해라. 상대하지 말아요. 분명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상대하지 말아요. 배는 죽이고 사는 간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받아주세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아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주권의 실현 방법 중에 하나인 참정권을 실현하고 투표권을 되찾기 위한 오직 그 하나의
요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점에서 물러나고 모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참된 민주주의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뒤에서 우리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의 저 미개국과 같은 이런 망가진 선거제도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똑같이 외칩시다. 같이 외쳐봅시다. 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오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월드컵 1승 했던데요. 다 같은 마음으로 아마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완전한 선거제도 개편되고 우리 요구처럼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께서 하나가 되어서 오지 9월에 올림픽 공원에 모두 모여서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그래서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연세 드신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 투표권이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반드시 재선거 실시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고 뭉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대학교체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 반대편에 보십시오. 지금 9일째 끊이지 않게 밤낮 24시간 내내 이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국민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 여러분들께 이곳 현장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2만 명이 모였는데 200명 모여있다고 보도하는 언론사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부디 앞으로는 진실되게 보도해 주십시오. 과장도 축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보도하는 게 언론인의 자세 아닙니까?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언론인들의 투표권도 저희들이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투표권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고 이것을 보는 우리 경찰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들의 투표권도 우리가 다 되찾고자 투쟁하고 있으니 경찰은 시민편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언론인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유튜버분들도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네, 질의응답 대학빛이 뜨거운데 괜찮겠습니까? 질문 주셨어요. 제가 대신 투표 용지 상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발견한 겁니까? 네, 그거는 저희 담당 변호사가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투표용지가 그 보관 상자의 경우에는 이성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환길 뉴스에 그 전환길 뉴스 이성직 변호사입니다. 그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경우에는 그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밝히기 앞서서 지금 선관위에서 이거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주인 없는 물건이거든요. 이거 무주물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 안 하고 저희가 공익 목적으로 현재 제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법 영득 의사도 없으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 안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의 그 정보를 밝히게 되면은 익명의 제보자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언론인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상자를 어쨌든 획득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자는 어떻게 하시는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선관위를 투표소를 한번 방문을 했다가 그냥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CCTV를 얘네들이 다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선관위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박스를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러한 수사기관이 과연 진심으로 이걸 찾을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얘네가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할 마음이 있다 하면 제출을 할 계획이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수사기관과 선관위를 모두 고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발을 하면서 이걸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그 하나는 폐기하고 6개는 행방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폐기했다고 말하는 게 결국에 증거 보전 신청의 증거물일 거 아니에요. 그 7개가 각 그 서울시장 뭐 교육감 이런 식으로 7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게 바로 서울시장, 즉 이번 증거 보전 신청에서 선관위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선관위가 1개 폐기했다는 건 이걸 폐기했다는 걸 말하는 걸 텐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저희 수중에 들어와 있고 6개도 아마 다른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실제 선관위 말대로 폐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로써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투표함의 증거의 원본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투표함의 증거의 원본성이요? 잠시만요. 요거 아마 확대해 보시면은요 이미 보도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봉인지 네, YTN 네. 기사 캡처본이거든요. 혹시 이거를 링크를 제가 추후에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1분 32초경에 있는 작품인 그 1분 32초에 있는 캡처본이랑 그 화면이 동일한 걸 저희가 입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입증이 아니라 그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화면이 동일해서 이거 강력하게 추정되는 추정 원본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으신 거예요? 전문 기관으로부터 지금 현재 이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선관위가 지금 현재 신뢰도를 잃은 상태잖아요. 이래서 지금 현재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어요? 일단 동일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그 선관위 지금 다시 보시면 테이프랑 그 화면이 지금 촬영됐던 화면에 일치를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고 이제 어차피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될 테니까 추후에 고발 형식이든 아니면 그 지금 현재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하던 이를 통해서 아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일성이 입증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해볼 계획입니다. 우선은 지금 동부지방법원이 관할이니까 동부지방법원에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한번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동부지방법원과 소통할지 아니면 이를 추가로 추가로 고발을 할지를 좀 정하고자 합니다. 네. 지방법원 이제 공문이나 연락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연락 결과에 따라서 공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제보자분이 임명을 원하셔서 이건 제보자분과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 밝히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보자가 임명을 좀 호소해서 가지고 오신 거는 맞나요?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제보자와 한 번 더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그냥 공익 목적으로 결국 저희한테 제보를 했잖아요, 언론사에.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입장에서 경찰서 조사받고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제보자분이어서 이분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추가로 저희들 또 대응해 갈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 확보하거나 제보를 받은 것 중에는 선관위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료도 넘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관위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양심선언 하시고 추가로 많은 제보를 주십시오. 선관위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거듭나고 제도 개선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범죄자 집단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저는 선관위 경고합니다. 저희가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가요,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오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태 단장님, 저희들은 김현태 단장님, 왜 해명
안 하세요? 저희들은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김현태 형이 대통령 오더로 출마했다는데 왜 해명 안 하세요? 뭘 설명을 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대신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